여러분은 피자 좋아하시나요?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먹던 피자, 대학 시절 친구들과 나눠 먹던 저가 피자, 그리고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 시켜 먹던 브랜드 피자까지 피자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1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출발해 지금은 전국에 730개 가까운 매장을 운영하는 국산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착한 재료,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저가 피자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브랜드, 바로 반올림 피자입니다. 오늘은 이 반올림 피자의 창업 이야기부터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 6월 대구 수성구의 작은 상권 한켠 불과 11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윤성원 전 대표는 피자에 대한 애정 하나로 뉴욕 피자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윤 대표는 전문 경영인도 외식업계 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재료로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출발점이었죠. 그래서 초기 매장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좋은 원재료에 대한 철학에서 나왔는데요. 윤 대표는 경북 영주에 직접 고구마 농장을 계약해 매장에서 사용하는 고구마, 무스를 개발했고 토마토 소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가 피자 시장에 고급 원재료를 도입한 건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윤 대표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2013년 4월 그는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에 뛰어들며 브랜드명을 반올림 피자로 변경했습니다. 반올림이라는 이름에는 단순한 수학적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가치로 반올림된 피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브랜드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는 소자본 창업을 원하는 예비 점주들을 위해 창업 비용을 낮추고 인테리어와 장비 투자 비용을 최소화했고요. 윤 대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는 대구의료원과 동산의료원에 피자를 기부했고 본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에게는 월세를 받지 않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신념과 행동은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본사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반올림 피자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 PE가 본사 지분 88.3%를 약 550억 원에 인수하며 자본력과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된 것이죠. 이를 발판 삼아 반올림 피자는 더욱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가맹점 수는 2021년 343개에서 2024년 365개로 늘었고 같은 해 말에는 오구살 피자를 약 1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오구살 피자는 국내산 곡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우로 경쟁력을 인정받던 브랜드였는데요. 이를 품은 반올림 피자는 총 73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리며 마침내 국내 단일법인 피자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맹점 수 1위 자리에 올랐죠. 매출 성장세에도 가팔랐습니다. 2021년 약 190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538억 원으로 뛰었고 3년간 1.83배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2024년엔 483억 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중견 프랜차이즈로서 안정적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성과를 보면은 월 평균 매출은 약 3,410만 원, 평당 매출은 2,183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는 중저 피자 브랜드 중에서도 상위권 성과에 해당하며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층을 넓히기 위한 전략도 이어졌습니다. 광고 모델로는 아이유와 박나래를 기용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했죠. 이처럼 반올림 피자는 빠른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논란과 그림자도 함께했습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반올림 피자에 약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유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원부자재를 본사 혹은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자 상자 속에 들어가는 작은 피자 산발이 또는 일회용 포크 같은 단가가 낮은 물품조차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점주들은 영세 가맹점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공정위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한 것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20년과 2021년 사이 반올림 피자는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법적으로 지정된 예치기관에 보관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브랜드 신뢰를 크게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가성비 좋은 피자집이지만 점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본사라는 인식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런 상반된 평가는 반올림 피자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반올림 피자가 맞서야 하는 경쟁자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국내 저가 피자 시장에는 또 다른 강자들이 존재하죠. 바로 피자스쿨과 피자마루입니다. 2004년 설립된 피자스쿨은 이미 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브랜드인데요. 현재 전국에 629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며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국내 피자 업계 압도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피자스쿨의 무기는 단순합니다. 바로 가성비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큰 사이즈의 피자를 제공하면서 대학생, 청년층, 가족 단위 고객들 사이에서 확실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또한 핵심 원부자재는 전문 도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 덕분에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피자스쿨 맛은 늘 똑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죠. 2024년 기준 피자스쿨의 매출은 약 110억 원, 영업이익은 약 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무려 51%대에 달해 본사의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피자스쿨은 국내 저가 피자 시장에서 여전히 최강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6년 설립된 피자마루는 웰빙 콘셉트와 테이크아웃 전문화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피자마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웰빙 도우입니다. 녹차, 천연 잡곡 등을 활용한 특허받은 도우는 건강한 피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특히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자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테이크아웃 전문 모델인데요. 코로나19 이전부터 배달 포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팬데믹 시기에도 매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2024년 기준 국내 가맹점 수는 약 500개, 가맹점 수는 최근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 고객층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평균 연매출은 약 1억 8,555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781만 원으로 보고되고요. 무엇보다도 피자마루는 해외 공략에도 도전해왔는데요. 캐나다, 홍콩, 대만 등에 진출하며 K피자의 가능성을 시험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올해의 브랜드 대상 테이크아웃 피자 부문을 무려 16년 연속 수상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반올림 피자는 원재료 중심 전략과 상생 경영을 무기로 빠른 확장과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피자스쿨은 압도적인 가맹점 수와 비교적 낮은 창업 진입 장벽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요. 피자마루는 웰빙 도우와 테이크아웃 전문화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했죠.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함께 한국 피자 시장의 판도를 바꿔온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올림 피자는 5구살 피자 인수와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통해 단일법인 기준 국내 최대 규모 피자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시선은 엇갈립니다. 숫자의 성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2021년 약 71억 원에 달하던 영업이익은 2024년 25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죠. 매장 수는 늘었는데 정작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인수와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무리한 확장이 오히려 기업 체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 피자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에비타 역시 약 10% 늘었다고 보도했죠. 본사 관계자는 5구살 피자 브랜드 업그레이드와 물류 시너지 창출 덕분에 마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즉 인수가 단순히 점포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볼트온 효과를 통해 원가 절감과 운영 효율화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던 노브랜드 피자는 지난해 직영점을 모두 정리하며 외식 피자 사업에서 손을 뗐고요. 대신 냉동 피자와 마트 델리 피자로 방향을 틀었죠. 이는 외식 피자 시장의 불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 피자헛은 2021년 403개이던 매장이 현재는 359개로 줄었고 미스터 피자도 같은 기간 217개에서 159개로 줄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약 367개 정도로 매장 수를 유지했지만 과거와 같은 성장세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렇게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들이 하나둘 밀려나면서 시장은 중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저가 브랜드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원 이하 냉동 피자가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대체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뚜기, CJ제일제당, 풀무원 같은 식품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은 굳이 배달을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고 저렴한 피자를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됐죠. 이런 흐름 속에서 반올림 피자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가 주목되는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와 HMR 시장은 새로운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칼로리 저당고단백 피자 같은 웰빙 메뉴는 건강지향 비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온라인 주문 플랫폼과 SNS 마케팅을 강화해 젊은 층과의 접점을 늘린다면 매출 방어와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반올림 피자의 성패는 단순히 매장이 몇 개냐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무기를 찾느냐에 달려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착한 재료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올림 피자가 앞으로도 단순한 가성비 브랜드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K피자로 진화해 외식과 가정식 시장을 동시에 잡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자주 찾는 피자 브랜드는 어디인지 그 이유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